이날 열차에 실려있던 화약 30톤이 폭발을 했고 이 사고로 59명이 사망하고 1,34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재민만도 7,800명이 넘게 나왔어요. 야, 다이너마이트를 가득 실은 열차가 폭발한다. 정말 상상만으로도 엄청난데. 네. 그리고 당시에 지금 뒤에는 화면이 나옵니다만 이렇게 폭발과 함께 구덩이 같은 게 파여져 있어가지고요. 이게 무슨 엄청난 저 지금 보이시죠? 네, 분화구처럼 보이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전쟁인 줄 알고 다른 데 전화해서 거긴 무사하냐고 이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30톤의 화약을 실을 정도면 이게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뭔가 기관에서 시킨 일 같은데 이 열차의 정체는 뭐였을까요? 네, 이 열차는요. 한국 화약 주식회사 한화라고 불리죠. 인천에서 광주로 운송하는 화약류를 실은 열차였습니다. 당시 열차에 다이너마이트가 14상자 22톤, 화약 연료인 초산 암모니아가 200상자 5톤, 초안 폭약이 100상자 2톤, 그 발화장치죠. 내관이 36상자 1톤. 그래서 폭발물 30톤이 여기에 실려 있었는데요. 광주로 가다가 이리역에 머물던 중에 폭발한 겁니다. 아니 근데 이 전에도 분명히 화약 수송하는 열차가 왔다 갔다 많이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왜 하필 이날 이 이리역에서 폭발한 걸까요? 이날 화약 수송은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오염물 수송 수칙이 전혀 지켜지질 않았습니다. 원래 법적으로는 기폭장치인 내관과 이 폭탄을 같이 운반하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줄이려고 이 폭약과 함께 내관 1톤을 열차에 같이 실었던 겁니다. 아이고. 또 화약류 취급 면허 소지자가 탑승을 해야 되는데 열차에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화약류 취급 지식이 전혀 없는 호송 직원 한 명이 탑승해서 30톤이 넘는 화약 물질을 관리를 했던 겁니다. 안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건데. 근데 이 열차가 원래는 광주까지 가는 거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리역에 머물렀죠? 머무른 것 자체가 또 잘못된 거예요. 원래 화약을 실은 열차는 중간에 서지 않고 목적지로 직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리역에 정차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때 역마다 이런 관행이 있었다고 해요. 급행료라고 하는 건데요. 철도 직원들이 차가 들어오면 통과를 안 시키고 돈 줄 때까지 그걸 잡아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걸 급행료, 다시 얘기해서 이거 뇌물이에요. 그런데 당시 열차 호송 직원이었던 신 씨가 이걸 안 준 겁니다. 그래서 영무원과 신 씨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져요. 이 신 씨는 내 뒤에 온 열차들도 먼저 다 통과시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했고 직원들은 또 안 보내주고 해서 무려 20시간을 이 열차를 잡아놨습니다. 20시간이나? 아니 화약이 30톤이나 실린 열차네요. 그러니까. 그 열차를 20시간이나 아니 누가 약탈하거나 그러면 어쩌려고. 아 그래서 이런 또 사고가 있었군요. 네네. 당시 사회가 정말 많이 부패했었나 봐요. 네, 이런 불법이 관행이 됐을 때 언젠간 이렇게 터지게 되는 거죠. 자, 정차한 채로 가지 못하게 된 이 호송직원 신모 씨가 열차가 출발을 못하니까 그 이리역 앞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자러 열차 화물칸에 갔는데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는데 양초에 불을 켠 겁니다. 아이고 뭐야? 그 불 켜진 양초를 화약 상자 위에 놓고 또 잠이 들었어요. 아이고 난리 났다. 자, 잠에서 깨보니까 불이 붙은 겁니다. 아이고. 자, 혼자 이제 침낭으로 이걸 끌려고 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이야 소리를 지르고는 더 이상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해버렸어요. 아니 화약이 지금 30톤이 든 열차에 지금 불이 난 거잖아요. 근데 이걸 안 끄고 갔으면 너무 당연하게 폭발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 당연하죠. 화물칸에서 화약에 불이 붙어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화약 30톤이 터졌으니까 엄청난 파괴력이었겠죠. 아까 사진에서 보신 그 구덩이요. 지름이 30m고 깊이가 15m짜리예요. 이런 구멍이 뚫린 겁니다. 이 역사에 있었던 기관차, 기차 다 파괴되고 이리역에서 700m나 떨어진 민가에 10톤짜리 기관차가 나라가 바뀔 정도였습니다. 반경 50m 이내의 건물은 대부분 다 부서졌는데 주거 밀집 지역이었던 이리시 창인동은 쑥대밭이 됐고 판잣집이 밀집해 있던 이리시 모현동도 60가구 부락 전체가 송수리채 사라져버립니다. 반경 4km 이내 건물 9,530채가 파손되고 심지어 인근 도시인 전주와 익산에서도 이 진동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이력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16명을 비롯해서 59명이 숨졌고 부상 1,343명, 이재민 7,800여 명, 그리고 재산 피해가 61억 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아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로 인해서 이렇게 참혹한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리역 폭발 사고 하면 또 하춘화 씨하고 고 이주일 씨하고 생각나잖아요. 네, 하춘화 씨 정말 당대 최고의 스타였는데요. 마침 그날 이리역에서 500m 떨어진 극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주일 씨가 MC를 받다는데요. 폭발로 공연장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 이주일 씨가 하춘화 씨를 업고 바깥으로 탈출했다고 해요. 이때 이주일 씨가 머리 위로 벽돌이 떨어져서 이 두개골이 함몰되는 부상을 입었는데도 하춘화 씨를 살리려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이 희생으로 하춘화 씨가 목숨을 건진 거죠. 그래서 이주일 씨를 서울의 중앙무대에 소개를 시켜줘서 이제 데뷔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이주일 씨는 하춘화를 구한 남자 이렇게 유명해졌고 그 뒤로 이주일 씨는 코미디의 황제가 됐습니다. 와, 하춘화 씨에겐 정말 이주일 씨가 슈퍼맨이었던 건데 그죠. 이렇게 이주일 씨 외에도 당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그런 분들이 있었죠. 네, 이런 사고에는 수많은 영웅이 탄생하는데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영무원 송석준 씨. 폭발과 함께 몸이 날아가서 정신을 잃었는데 의식을 찾고 생각해 보니까 곧 승객 600명을 태운 열차가 곧 들어온다는 거예요. 통신 자급이 다 끊기고 오지 말라고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철로를 따라서 열차를 향해서 1km를 뛰어갑니다. 결국 열차를 만나서 웃옷을 벗어서 오지 말라고 이렇게 신호를 보냈고 열차가 가까스로 정차해서 더 큰 사고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송석준 영무원은 훗날 철도 안전 명예전당에 오르게 됩니다. 네, 이 참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큰 사고들이 날 때 꼭 영웅들이 나타나서 정말 다행인 것 같은데, 근데 궁금한 게 이제 그 급행료를 요구했던 부패한 직원하고 촛불 놔두고 도망간 그 직원들 어떻게 처벌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사고 원인을 제공했던 호송 직원 신모 씨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요. 급행료를 요구한 직원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화약류 등 오염물에 대한 점검이 철저해졌고 위험 폭발물 취급업소를 사람 없는 안전한 곳으로 이전시키게 됐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한 도시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것, 이걸 또 우리가 두고 볼 수가 없잖아요. 네. 이리시는 이후에 익산시로 이름을 바꿉니다. 익산시의 원래 이름은 고려시대 입주예요. 그래서 제가 이 도시에 아주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도 지금 새로 아주 근사하게 지었고 그뿐 아니라 KTX 호남선 전라선이 모두 서는 역이 돼서 호남교통의 중심지로 거듭났습니다. 상처를 딛고 새로 발전하는 익산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